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까지 해가지고 총 세 번째 3연속 금리 인상을 좀 했고 0.7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0.75포인트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플레이션 그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금리 인상 계속하는 거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뉘앙스가 금리 인상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좀 딜레이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표치 될 때까지 달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장중에 좀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자, 이제 저도 어제 새벽에 봤는데 변동사항이 생각보다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30분 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2시 반, 3시 전에는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쵸? 상승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갔어요. 2,800만원 거의 가나보다 막 이렇게 이제 봤는데 다시 3시가 딱 되는 순간 하락으로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어요. 다시 빠진 폭을 다시 그만큼 올려버렸는데 결과적으로 4시가 되면서 물량이 다시 하방으로 좀 쏟아지면서 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사실 비트코인 하락보다는 이더리움 하락이 더 많이 됐었고 비트코인도 뭐 눌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장중에 변동사항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게 3시에 아무리 발표를 하고 뭐 3시 반 4시에 확인을 한다 그래도 이게 막 오름세가 나오면 야, 이거 드디어 뭔가 좀 해소가 됐네. 악재 해소가 됐네. 그 다음에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장중에 체크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어필을 하는 게 종가. 종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뭐 물리신 분들은 나는 없을 거라고 좀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 이제 놓고 보면은 결국에 이제 종가로 비트코인 0.8% 하락돼서 끝났는데 0.8%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점을 깨지고 저점이 깨지고 저점이 깨지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감이 좀 됐다라는 거. 사실 이제 어제 출렁일 때 아마 진입을 하려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량이 터져버려서 이렇게 올렸다가 밑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나온 캔들은 투매가 좀 나온 거예요. 투매 밀어내린 거예요. 아마 어제 선물 쪽 시장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까지 빠졌지만 4.48%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안 좋게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방어를 잘해줬어요. 이게 이제 장중에 뭐 4% 올라오고 막 비트코인이 5% 올라가고 이러니까 야, 이거 시장 이제 뭔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항상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0. 그래도 마이너스로 보면은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발표했던 것만큼의 데미지는 안 받았다라고 봐요. 대신에 어디가 데미지 받았어요? 이더리움이 데미지를 좀 상당히 받았고 일부 코인들도 좀 데미지 한 마이너스 많이 빠진 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대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악재 해소로 좀 봐야 돼요. 악재 해소. 그러니까 요 악재 해소는 9월 중 악재 해소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 내일 모레 발표가 또 하나 남아 있어요. 그쵸? 또 연설이 하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봤던 대로 금리 발표는 끝났어요. 금리 발표는 그냥 안정적으로 끝이 났고 대신에 비트코인 놓고 봤을 때 9월 중 악재 해소긴 하지만 저항 돌파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기 자체가 뭐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진입하기에 굉장히 좀 어중간한 위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지금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여기 한 번 올라가고 밀렸다가 지금 두 번 올라가고 밀리고 있는 중인데 1번, 2번과 같은 지금 상승세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들 수 없는 타입이거든요. 밑으로 계속 빠지는 구간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번처럼 이제 막 흘러내리는, 혹시 막 이렇게 또 흘러내리는 시장이 연계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660만 원 온 선에서 전에 이제 봤었던 우리가 이제 최저점인 요 구간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이번 주까지. 근데 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봤을 때 이번 주에 나오는 추가적인 연설도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닐 거다. 대신에 조금 뭔가 이렇게 뭐라 할까, 뭐 약간 좀 타이르는, 우리 이렇게 앞으로 좀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될 거야라는 어떤, 아니면 좀 빨리 끝내겠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걸 목표치 달성해서 빨리 끝나겠다라는 등 뭐 그런 어떤 뉘앙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트코인으로 적용했을 때 데미지가 굉장히 약할 걸로 또 봐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 파월이 또 어떤 내용으로 하고 미국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약할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오늘이 9월 22일이에요. 목요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금, 토, 일, 3일, 월요일까지 본다면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4일간에 요 4일 동안, 앞으로 이제 4일간 과연 전환 시점이 나타날지 뚜렷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돼버리면은 3,200만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3,200 부근까지. 그래서 바로는 못 가겠지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슬슬 올라가주는, 앞전처럼 이렇게 약간 요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상승폭이 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단 집중을 좀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흐름이 아직 안 잡혔다 보니까 계속 하락으로 봐야 돼요. 하락으로 보되 넘어가는 시점도 코앞에 있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장중에 뭐 5% 이상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려놓고 막 이런 상황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또 망가진 상태고, 그로스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다시 전과 같은 또 새로운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고, 에이다도 그냥 출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실려준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게 아하 토큰인데, 얘도 사실 지금 뭐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결국에 비트코인 빠지면은 여기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밀릴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언급드렸던 코스모스 하락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리즈도 이제 단기 평이 깨지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코인들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단기 반등 자체가 굉장히 약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든 뭐 얘가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진다 오른다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번 4일 동안에 혹시 저항을 돌파하나 아니면 저항 근처에 도달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돌파가 된다면 3천만 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할지 준비만 해 놓으신다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금리 발표는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안정감 있게 끝났기 때문에 9월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 10월 달 들어서 좀 뭔가 만약에 정말 길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대략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7일만 있으면 이제 9월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10월이 오기 때문에 정말 늦게 간다 그러면 10월에 전환 시점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10월에 내가 이제 뭐 저항이 돌파돼서 올라간다는 거는 상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과대 낙폭으로 인한 약간의 우상향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제대로 된 상승장이 나오려면은 사실 6천만 원이 돌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를 바라보는 거는 좀 오바고, 그래서 그 구간 동안에는 좀 일시적인 반등 구간, 그래서
이때도 이제 빠질 때 보면 여기도 반등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은 나왔었지만 여기 이제 돌파 자리, 지금 쌍바닥, 거의 쌍바닥에서 쓰리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돌파만 잡히게 된다면은 앞전 저항까지 올 수 있는 가격 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을 두자예요, 관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뭔가 넘어가서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뚫어졌을 때 요 3천 초반이 좀 간다는 거기 때문에 오해를 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무리하게 코인들을 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보고 가도 돼요. 그래서 요 4일간에 과연 어떤 좀 시장에 대한 반영이 나올지 그걸 계속해서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추세 하단부를 넣어서 그어보니까 역시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쵸, 추세 하단이 쉽게 깨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설사 저기가 붕괴가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흐름이 좋지 않게 가겠지만은 여기만 방어해 준다고 했을 때는 단기간의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잘 나와줄 거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 참고하시고요.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